잠깐 감는데 안 감기지. 그러니까 오늘만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수술 자체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뒷수습이 쉽지는 않겠죠. 아유, 그냥 거의 이 상태로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깝깝하네. 에휴, 아휴. 그러니까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박민호 원장입니다. 이런 거 요새 많이 보이던데 위에 있는 어떤 이미지 영상하고 실제 수술은 좀 다르게 해놨네요. 뒷밑에 힘으로 한 건데 이거 눈 감은 거 없나? 잠깐 감는데 안 감기지.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냥 오늘만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 떴을 때만 딱 생각해가지고 한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 눈꺼풀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눈 깜빡일 때 보면은. 물론 아래 눈꺼풀이 윗 눈꺼풀만큼 움직임 많은 부위는 아니에요. 근데 얘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눈을 꽉 감을 때, 이럴 때는 위아래가 꽉 닫아가지고 안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1번 기능인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네 보니까.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면은 과하게 할 수 있어요. 눈 떴을 때를 기준으로 모양이 빡 이쁘고 뭔가 되게 티나고 과하게 할 수 있는데 잘려나간 피부는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고요. 눈이 엄청 건조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서 각막에 막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시력 교정술을 하든지 시력 교정도 안 돼가지고 이제 평생 렌즈를 끼고 살든지 뭐 그렇게 할 건데, 피부를 잘라놨으니 이거를 밑트임 복원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고, 밑트임 복원을 하겠다면은 피부가 모자라다면은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식한 부위가 내 피부, 원래 피부가 아니니까 모양이 이상할 거고. 예. 지금도 거의 막 빨간색 막 쫙 다 보이잖아요. 이게 오픈이 쫙 되면은 초반에는 급격하게 이게 눈이 건조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몸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거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눈물이라든지 눈곱이 계속 나오게 하면서 커버를 할 건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안구 자체가 눈꺼풀에 의해서 밀봉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밀봉이 안 되면은 이제 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는 동안 입이 바싹 마르듯이 눈알도 바싹 마르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수술 자체는 간단해요. 이게 간단한데 이제 뒷수습이 쉽지는 않겠죠.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원래도 눈이 크신 분이었는데, 이 봐요. 이거 눈 아예 안 감기잖아. 눈 감았는데 피부도 좀 절제하신 것 같고. 아유, 여기도 뭐 댓글 있네요. 눈이 안 감기는데요. 좋아요 92개. 지금 이거는 윗눈꺼풀은 움직이는데 아래 눈꺼풀이 아예 안 움직이게 해놔가지고 밑에 힘 자체를 고정을 제대로 해놨다면은 조금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근데 완전히 눈이 감기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피부도 지금 절제해가지고 뭐 속눈썹 찌르는 거 방지하고 이런 거 같은데, 피부가 늘어나는지는 않아요. 예, 특히 아래쪽은 움직임 자체가 많이 없어서. 대신에 흉터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이제 푹 패인 듯한 그런 것도 생길 거고, 그냥 거의 이 상태로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 예, 플라즈마 이거 뭐 본 것 같다, 어디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는 것 같던데. 이게 가격이 저렴해요. 이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걸 하겠죠. 에휴, 참 깝깝하네. 결국은 쌍꺼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쌍꺼풀을 만들고 싶다, 가격 저렴하게, 뭐 그런 거 같은데, 에휴. 안 그래도 이거 거기서 해가지고 부작용 생겨가지고 뭐 전혀 뭐 개선 안 되고 이런 네이버 포스팅도 있더라고요. 그냥 태우는 거네요, 보니까. 일종의 레이저 같은 느낌인데, 결국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피부에 약간의 화상을 입혀가지고 약간의 흉터를 만드는 거죠, 피부에.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고 하면은 여기가 패여가지고 눈을 뜰 때 정확하게는 쌍꺼풀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이제 접혀버리는 거죠, 눈을 뜰 때.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쌍꺼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로 만든 거 말고. 그거랑 얼추 뭔가 비슷한 느낌을 흉내는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휴, 여러분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결국은 깊이 조절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충 굽는 거 보니까. 눈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층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3단계로 나눠요. 바깥층, 중간층, 제일 안쪽층.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는
중간층에서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제일 바깥층을 간단하게 뭐 조작을 해준다는 건데, 레이저가 단순하게 기계로 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레이저의 파워에 따라서 그 깊이가 바깥층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중간층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되게 디테일해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사실 전문가가 하는 역할인데, 지금 이거는 뭐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피부만 영향을 주는 건지 그 안쪽까지 영향을 주는 건지, 그 안쪽에 영향을 준다면은 그거를 이분들이 알고 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고 할 확률이 크겠죠. 안쪽까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본인들은 모를 거고, 뭔가 예상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분들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네이버 블로그 보니까는 그냥 뭐 고객님 지금은 문의 시간이 아니어서 뭐 이런 거만 이러고 있던데, 결국은 중간층, 말씀드린 그 중간층이 크게 손상이 안 되어 있다면 겉에 있는 흉터는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해요. 없어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단순 흉터 레이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상받은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재생이 흉터 방향이 아니라 정상 방향 피부에 가까운 방향으로 재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뭔가가 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플라즈마 받은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 거예요.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앞에 거보다는 훨씬 양반이긴 하네요. 미용 수술이 특히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능이랑도 도 연관이 돼요. 그 기능이라는 게 눈을 뜨고 감고 안구를 보호할 수 있고 이마를 많이 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뻐지면 좋긴 하겠죠. 미용적으로 이뻐질 수는 있지만 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수술이든지 시술이든지 손을 댄다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부작용을 물론 최소화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미용만 이쁜 어떤 미적인 기준만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은 안 하고 싶고 돈은 싸게 하면서 최대한 이뻐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기능적이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작용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랑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내 몸에 손은 대는 거를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